제외할 건데 이 타이밍을 놓친다?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상담사 기훈쌤이에요. 헤어지고 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대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다시 보고 싶어 할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을 다시 흔들어야 되는지 쫙 짚어드릴게요. 마지막엔 실제 사례들을 통해 배우는 꿀팁까지 쏙 넣어드렸으니까 우리 끝까지 집중. 이별 후 재회 타이밍 첫 번째, 대부분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헤어지고 나면 다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오면 당연히 알아차릴 수 있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신호만 보는 존재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확증 편향이라고 부르죠. 특히 이별 직후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오히려 더 이상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한 여자 내담자분이 6개월 넘게 전 애인을 잊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 남자친구가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너 옛날에 좋아했던 그 가수 이번에 콘서트 하더라? 이걸 보고도 내담자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이, 그냥 보낸 거겠지. 별 뜻 없을 거야. 그리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두 사람은 연락이 다시 이어지진 않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예요. 작은 관심 하나, 갑작스러운 대화 시도, 의외의 질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대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가능성을 꺼버려요. 설마 아닐 거야 하고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기회는 소리 없이 다가왔다가 스쳐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신호는 없었는지,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장면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함께 의논해 드릴게요. 이별 후 재회 타이밍 두 번째, 재회 타이밍엔 연락이 아니라 질문을 심어야 됩니다. 헤어지고 나면 본능적으로 손이 막 움직이죠. 잘 지내? 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요, 상대의 마음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게 닫아버리는 독이 됩니다. 왜냐면 상대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가 역시 아직도 나한테 미련이 있구나, 내가 우위에 있네, 이런 확신만 더 심어줄 뿐이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상대 마음속에 인지 부조화를 심어야 됩니다. 인지 부조화란 내가 믿고 있던 것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심리 현상을 뜻해요. 실제 헤어진 지 4개월 된 내담자분이 계셨어요. 이미 상대방은 마음이 다 식은 줄 알았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가벼운 질문을 던졌더니 답장이 왔어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매달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담백하지? 오히려 궁금하게 만드네? 이런 혼란이 머릿속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질문은 단순한 대화의 시작이 아니에요. 질문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다시 의식하게 만드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머릿속에 뿌려지면 시간이 지나도 가끔 생각나고 문득 떠오르게 만들어요. 혹시 지금 아무런 질문 하나 심지 못한 채 상대 기억 속에서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별 후 재회 타이밍 세 번째, 질문이 돌아올 때 바뀐 결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의 시선을 끌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변화된 나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보여줄 차례입니다. 결국 또 똑같겠지. 이 확신을 깨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멋진 약속을 해도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신을 조용히 흔들어야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해할 상황에서도 지금은 담담히 넘어가는 모습, 작은 고마움을 가볍게 웃으면서 표현하는 여유, 과거엔 매달렸을 문제를 지금은 툭툭 털어버리는 성숙함,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상대방 머릿속 확증 편향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항상 강조해요. 감정이 아니라 결과를 보자고. 혼자 난 바뀌었어, 이 수십 번을 외치는 것보다 한 번 실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100배 강력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준비 되어 있나요? 아니면 겨우 흔들어놨던 그 마음을 다시 스스로 닫아버릴 위기에 처해 있진 않나요? 실제 상담 중에 정말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육업에 종사하는 커플이었는데 우리 내담자분은 초임 교사, 상대방은 경력이 많은 선배였어요.
또 상대는 자존감과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타입,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강한 분이었죠. 우린 상담을 준비하면서 일부러 틀린 질문을 건네는 전략을 짰어요. 학급에서 소란 피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만 따로 잘 케어해 주니까 조용해지더라고. 앞으로도 문제 생기면 그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딱 이 질문 하나. 2달 동안 일십하던 그 사람이 헐레벌떡 전화해서 갑자기 피드백을 주더라고요. 그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오히려 아이의 문제 행동을 강화시키는 거야. 완전히 본능적으로 반응한 거죠. 자기 전문성을 건드리니까.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대화는 이어져 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 경험 있으면 좀 알려줄 수 있어? 너 조언 듣고 나도 한번 시작해볼게. 이렇게 선배 후배 톤으로 시작한 대화가 서서히 사적인 대화로, 그리고 다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포인트는 뭐냐? 맞춤형 질문을 정확한 타이밍에 던졌다는 것. 상대방의 페르소나를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다가갔다는 것.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하세요. 틀린 질문 전략은 절대 무작정 쓰면 안 돼요. 상대방의 성향, 자존심,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정밀 분석하고 짜야지, 아니면 역효과 나서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전략을 꼭 짜셔야 됩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상황 자세히 적어주세요. 같이 의논해 드릴게요. 자, 오늘 이렇게 이별 후 진짜 기회를 알아차리는 방법, 그리고 그 기회를 살리는 방법까지 쭉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